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1, 2월 기본과정 확인 문제 제1회차에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중기사 민법 김하인쌤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제일 먼저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무효 아닌 게 있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몇 가지 외우겠습니다. 먼저 강제집행 나오면 103조 무효 아닙니다. 강박도 취소 사유이지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통정호의 표시는 민법 108조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리고 명의신탁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이지만 그래도 103조 무효는 아닙니다. 다음 조세, 양도세 등등 조세만 나와도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가 아닙니다. 이 5개를 꼭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강강수월래 하죠. 강강수월래 하듯이 강강허신조, 강강허신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강허신조 넣으면 103조 무효 아닙니다. 특히 1번, 2번, 5번 강강조, 강강조로 시험은 거의 끝납니다. 강강조, 강강조 하시다가 가끔 강강허신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겁니다. 지금 여기 안 보이는 지문은 아직 공부하지 않았거나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뺀 지문입니다. 3, 4월 달에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1, 2월 달에는 기본적인 지문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그럼 이 문제처럼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아니고 그러면 아까 강강의 신조 강강조였죠. 강강조 있는가 찾아봐요. 5번에 강제집행 보입니까?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 강제집행 나왔죠? 그럼 동그라미 2번 도박자금의 제공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건 103조 무효 맞습니다. 3번 소송에서 다음 증언 나왔죠? 이 증언은 사실 증언일까요? 허위 증언일까요? 아니면 아직 잘 모릅니까? 사실 증언입니다. 허위라고 안 써있죠? 허위는 허위라고 써집니다. 사실 증언이에요. 그럼 사실 증언을 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이 초과 부분이 뭐죠? 그러니까 사실 증언하기로 하고 돈을 받기로 하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 유효, 그걸 넘는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반면 허위 진술하기로 돈 받기로 하면 그건 상당성을 논할 필요 없이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4번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란 약정은 당연히 103조 무효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강강조 기억하세요. 2번 반사회 질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거 그랬나요? 그럼 강강조를 빼요. 기억이 강박 보이죠? 니은은 강제집행, 디귿이 양도세 조세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빼면 답이 그냥 2번 나옵니다. 자, 리을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 비명의에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103조 무효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법률의 효력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무효행위 전환,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104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4조는 추인이 안 되지만 전환은 가능합니다. 2번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경매는 법률 규정이죠. 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거죠. 3번 강제집행 나왔죠. 그럼 볼 거 없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틀렸죠. 이건 103조 무효 아닙니다. 강강조 또 정답이죠. 5번 또 나왔네요. 소송에서 증언은 사실 증언이에요.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란 약정. 이게 초과 무효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어서 부동산 이중매매는 자 제2매수인은 악이라도 유효입니다. 선의 악이 똑같다. 그것을 선의 악이 불문하고 유효를 해요. 어떨 때 무효가 되죠? 적극가담 나오면 그때 103조 무효가 됩니다. 적극가담이란 안 것만으로 부족하죠? 알고도 요청했다. 알고도 꼬셨다. 이때 적극가담이 됩니다. 안 것은 유효입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원칙 선악 불문 유효를 하겠습니다. 갑액X란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죠.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이라 지급합니다.
그럼 갑은 중도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을이 이행에 착수했죠. 그래서 갑은 이 일 매매 계약을 해약금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을을 배신하고 병에게 같은 부동산을 다시 팔았습니다. 이게 이중 매매죠. 그럼 을이 제1 매수인, 병이 제2 매수인입니다. 그럼 을과 병 중에 누가 소유권 취득할까요? 둘 다 매수인이죠. 그럼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먼저 등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병에게 등기를 넘기면 병은 일매매 사실을 알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뭐 일매매를 안 것 가지고는 사회적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악이라도 유효가 됩니다.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없어서 일매매가 이행불능이 빠집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약속을 오겠죠. 그럼 갑과 계약을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고, 소유권은 병이 취득합니다. 근데 이제 적극가담 나오면 103조 무효가 되죠.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2일 매매하고 을에게 중도금 받았습니다. 근데 병에게 다시 팔고 병에게 등기를 넘겼어요. 자, 그런데 이때 제2 매수인이 이 매매 계약에 적극가담합니다. 그러니까 1일 매매를 알고도 갑을 찾아가서 꼬셨다는 거죠. 그때는 병 사회적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고 원인이 무효면 결과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병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죠. 그럼 1일 매매는 유효이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을이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을은 병과 아무런 계약관계 없죠. 아무런 얼굴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을은 갑과 계약했잖아요. 그래서 매도인 갑을 대유해서 병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병이 등기 말소되기 전에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이 선이라도 이 병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이라 정이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기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라 선이 정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럼 선이 정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이걸 좀 어렵게 내면 제2 매매 계약이 선이 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달까요? 없달까요? 자, 만약 선이 정이 제2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럼 이 매매가 유효죠. 그럼 병등기도 유효가 되고 정등기도 유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장할 수 없다 그래야 이 매매가 무효, 그럼 병도 무효, 정도 무효가 되는 거죠. 이 점에 잘 혼동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문제에 적극가담 나왔죠. 적극가담하여 갑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병 명의로 소유권 등기 마쳤다. 이게 문제가 103조 무효입니다. 틀린 겁니까?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아까 을은 갑을 대유해서 말소해야 됩니다. 3번.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문제에서 중도금 지급받았으니까 이행에 착수했잖아요. 그래서 3번 해제가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는 거죠.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103조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은 아직 안 해서 몰라도 아직은 상관없습니다. 5번. 만약 선의정, 금도 무효라 그랬죠? 선의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 받은 경우 이건 무효잖아요. 따라서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 이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했죠? 그래야 정도 무효가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일반 서술형 문제네요. 부동산 이중매매 설명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갑을병 거래계 대입에서 풀면 되겠습니다.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 매매계약 이게 적극가담이에요. 기초하여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 제3자가 정. 그럼 정도도 무효죠. 정은 이 매매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주장할 수 없다. 그래야 선의 정도 무효가 되는 거죠.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이렇게 갑을병을 대입해서 풀어보세요. 그럼 2번 제2매수인 병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 악의는 유효죠.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번 자, 이중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다고 말씀드렸죠. 4번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한마디로 적극가담,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을 대유해서 매도인을 대유해서 말소할 수 있다 그랬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백사주이건 무효입니다. 네,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사회질서 위반이라 무효행위 추인 안 됩니다. 근데 무효를 유효처럼 전환은 허용해집니다. 나중에 무효에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럼 백사주 무효가 되려면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 양급부 간이 현저한 불균형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해자는 셋 중에 하나, 궁박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하나 있어야 되고, 피의자가 있으면 가해자 또는 폭리자는 피의자의 궁박경솔 무경험을 알고도 이용하려는 폭리의사 또는 폭리악의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백사주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주관적으로 안 되겠죠? 당연히 객관적 가치로 판단합니다. 궁박은 피할 수 없죠.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다 포함되고,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 지식 결여를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상식 부족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 영역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리행위에서는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는 본인 기준 판단하죠. 궁박 본인. 나머지는 다 대리인입니다. 경솔, 무경험 등등 나머지는 다 행위 당사자인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합니다. 뭐만 본인이에요? 궁박 본인. 그걸 기억하세요. 단 백사주가 적용되려면 불공정을 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고받은 양급부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무상행위, 즉 증여라든가 기부, 이건 주기만 하고 받은 게 없죠. 그러니까 불공정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백사조 무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제목이 이건 법률행위잖아요. 근데 경매는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경매에도 백사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제목을 딱 보시고 불공정에서 증여 X, 법률행위에서 경매 X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불공정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궁박은 심리적 포함되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는 무상행위라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다음에 공부할 겁니다.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아까 궁박 본인,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맞았습니다. 5번 경매는 백사조 무효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의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겁니다. 가로 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가로는 볼 필요 없습니다. 가로는 출제자가 보는 거죠. 오답 11일 면하려고 출제자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문제에서 가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1번 경매에 적용되지 않는다 했죠. 2번 무상계약이 증여 적용되지 않죠. 3번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행위 아까 전환 법리는 적용될 수 있고,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으로 행해진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이었죠. 이게 정답이네요. 그리고 5번은 뭐든지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 법률 행위 당시 또는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그럼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 맞아요. 같은 말이 법률 행위 당시 맞았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8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겁니다. 2번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 다 기인 포함할 수 있다. 2번 무경험은 거래 일반 맞아요. 3번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본인 2번이 맞았네요.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 맞았죠? 같은 말이 계약 체결 당시 맞았어요.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의자의 궁박경솔 무경험 정도를 고려하여 이게 당사자 주관적 틀렸죠. 그러니까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그랬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의미 있고 보람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